1995년 미국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념비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의 아동심리학자 베티 하트와 토드 리슬리 박사는 42가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려 2년 반 동안 아주 집요하고도 방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아이들이 생후 7개월이 된 시점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와 아이 사이에 오가는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의 양만 해도 수천 시간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유한 전문직 가정의 아이들과 가난한 빈곤층 가정의 아이들이 3세가 될 때까지 듣는 단어의 누적 격차는 무려 3천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3천만 단어의 격차 더 30밀리언 워드 갭 연구입니다. 하지만 연구진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건 단순히 단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단어의 종류와 성격, 즉 질적인 차이였습니다. 빈곤층 가정의 아이들이 듣는 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금지어였습니다. 안 돼, 하지마, 그만해, 시끄러워, 틀렸어. 빈곤층 가정에서는 긍정적인 칭찬보다 부정적인 금지어가 일시간당 평균 2배 이상, 누적으로는 5배 이상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어, 이건 뭘까,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긍정적 강화와 질문형 대화를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부정어 하나당 긍정어 6번의 비율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돈이 없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뇌를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언어 환경에서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그 부정적인 언어들은 뇌의 시냅스에 깊게 각인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가난의 주문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내뱉는 한숨 섞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 혹은 가난한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은 뇌의 족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예쁜 말을 쓰자라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여러분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호르몬을 조작하며 결국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인생의 궤적까지 결정짓는지 그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을 뇌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가난하게 만드는 악마의 코드를 삭제하고 부자의 뇌로 갈아 끼우는 언어 해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말은 뇌를 물리적으로 조각하는 프로그래밍 코드다. 많은 분들이 말은 그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이거나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말은 뇌에 입력하는 가장 강력한 명령어이자 프로그래밍 코드입니다. 신경과학에는 heb의 법칙 HEBBS 로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함께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된다. 누란지대 파이어 터게더, 와이어 터게더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뇌의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뿐만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그리고 행동을 담당하는 운동 피질까지 동시에 불이 켜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오솔길 같았던 신경회로가 나중에는 8차선 고속도로처럼 굵고 튼튼해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즉 말하는 대로 뇌의 물리적 지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우리 뇌의 원시적인 부분인 변형계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과 남이 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리는 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짜증나, 죽고 싶다, 망했어라고 뱉는 순간 뇌의 시상하부는 이 말을 농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실제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뇌는 즉시 부신에게 명령을 내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온몸에 쫙 뿌립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무엇보다 뇌의 CEO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즉 판단력이 흐려지고 멍청해진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것은 매일 아침
자신의 뇌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뇌의 성능을 30% 이하로 떨어뜨려 놓고 돈을 벌러 나가는 셈이니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다, 할 수 있다, 운이 좋다고 말하면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를 최적의 각성 상태로 만들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말은 공짜지만 그 말이 가져오는 생화학적 결과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뇌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난한 뇌는 마침표를 찍고 부자의 뇌는 물음표를 던진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패턴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때문에와 어차피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안 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힘들어. 학벌이 낮기 때문에 못해.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어차피 쟤는 금수저니까 성공한 거야. 이런 말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문장을 달린 결말, 즉 마침표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안 돼, 못해라고 단정 짓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은 즉시 작동을 멈춥니다. 주인님이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에너지를 써가며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뇌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꼴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종결 카그니티브 클로저 욕구라고도 부르는데 가난한 뇌일수록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언어 습관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열린 결말, 즉 물음표를 던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봅시다. 그가 전기차 사업을 처음 구상했을 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사업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마침표를 찍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뇌를 해킹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의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의 런던 금속 거래소 가격은 얼마지? 그 원자재를 우리가 직접 사서 조합하면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지? 그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의 망상활성기 RAS, RETICULAR 액터베이팅 시스템과 미친 듯이 가동됩니다. RAS는 뇌의 검색 엔진이자 필터입니다. 질문이라는 검색어가 입력되면 뇌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그 답을 찾기 위해 무의식의 레이더를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결국 머스크는 배터리 가격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그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뇌를 작동시키는 명령어인 질문을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안 돼라는 마침표로 뇌를 재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물음표로 뇌를 깨우고 계십니까? 그 문장 부호 하나가 당신의 연봉을 가릅니다. 셋째, 감정의 이름표를 바꾸면 고통이 성장으로 바뀐다. 우리는 힘든 일이 닥치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죽겠다. 미치겠다. 너무 떨린다. 걱정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슨 우드, 브룩스 앨리선 우드 브룩스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해서 극도로 긴장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나는 차분하다 I am calm라고 말하며 긴장을 억누르라고 지시했고 B그룹에게는 나는 신난다 I am excited라고 말하며 감정을 재정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차분하다라고 말한 그룹이 더 잘했을 것 같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신난다라고 말한 그룹이 발표 점수도 훨씬 높았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이것을 불안제의 석앵자이어티 REAPPRAI 셀이라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공포를 느낄 때의 신체 반응 심장 박동 증가, 식은땀과 흥분했을 때의 신체 반응은 거의 똑같습니다. 뇌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때 입 밖으로 떨린다, 무섭다라고 말하면 뇌는 이것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신난다, 기대된다라고 말하면 뇌는 이것을 도전으로 해석하고 맞서 싸울 에너지를 줍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프라블럼라고 부르지 않고 도전 챌린지라고 부릅니다. 실패를 실패 FAI라고 부르지 않고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을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고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단어 하나만 바꿔도 뇌가 느끼는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어로 자신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부자는 언어로 자신의 고통을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여러분이 뱉는 단어가 여러분이 느낄 감정을 결정합니다. 넷째, 뇌의 시제는 미래형이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언어 시제는 주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한탄은 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쓸모없는 활동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은 주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반추할 때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우울증의 지름길입니다. 반면 부자들의 언어는 철저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다음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10년 뒤의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미래를 상상하는 전망적 사고 PROSPCTION을 할 때 뇌는 도파민을 생성하여 실행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나간 버스를 보며 욕을 해봤자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욕하는 동안 다음 버스마저 놓칠 뿐입니다. 부자들은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창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대화 속에서 였는 데를 빼고 할 것이다를 넣으십시오. 과거형 인간은 결코 미래의 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섯째, 아직이라는 단어의 마법 더 파워 오브 옙.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어 하나가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그냥 못해요라고 말하게 하는 대신 못해요 뒤에 아직겟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했습니다. 난 이걸 못해 I can't do this가 아니라 난 이걸 아직 못해 I can't do this yet라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뇌에게 보내는 신호는 천지 차이입니다. 난 못해는 나의 능력 부족을 확정짓는 닫힌 결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못해는 시간과 노력이 더해지면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린 결말입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점수 낙제를 F학점 FAIL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직 아님 not yet이라고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의 합격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도 이 아직을 장착하십시오. 나는 부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방법을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아직이라는 단어는 현재의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뇌에게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뇌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의식을 지배하는 IAM의 최면. 세계적인 동기부여가들과 성공한 CEO들은 하나같이 자기 확언 애퍼메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나는 이다, 즉 IM으로 시작하는 문장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뇌의 망상활성 계열 AS는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믿은 말과 현실을 일치시키려는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정체성을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인복이 없어. 나는 게을러. 이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가 막히게 게으른 행동을 하고 인복 없는 사람만 만나고 머리 나쁜 선택만 골라서 합니다. 내가 뱉은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 뇌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 셀프 마이너스 풀필링 프라퍼시라고 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현실이 시궁창일 때조차도 미래의 정체성을 현재형으로 선포합니다. 짐 캐리는 무명 시절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매일 밤 LA 언덕에 올라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편당 $10,000,000를 받는 배우다. 나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배우다. 무하마드 알리는 무명 복서 시절부터 링에 올라가기도 전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는 위대하다, I am the greatest. 심지어 나는 챔피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는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수천 번 반복함으로써 뇌를 속였고, 뇌는 그 위대함에 걸맞은 신체 능력과 반응 속도, 자신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플라시보 효과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봅니다. 가짜 약도 진짜라고 믿고 먹으면 병이 낫듯이 가짜 현실도 말로 선포하고 믿어버리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당신이 뱉는 I am 뒤에 오는 단어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대신 나는 부를 쌓아가는 중이다라고 말하십시오. 일곱째, 가난한 언어는 전염병이다. 거울 뉴런의 경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언어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옮는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 미러 누란지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내 뇌의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세포입니다. 즉, 옆에 있는 친구가 "아, 짜증나, 인생 망했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뇌에서도 똑같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똑같이 무기력증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정서적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철학자 짐 론은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친구를 두면 비만이 될 확률이 57% 높아지고 행복한 친구를 두면 행복해질 확률이 15%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난한 마인드와 언어 습관도 똑같이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 투성이라면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그 가난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으로는 이 무의식적인 모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언어를 쓰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만약 주변에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면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십시오. 워런 버핏의 인터뷰를 듣고 일론 머스크의 연설을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거울 뉴런이 위대한 사람들의 언어와 뇌 구조를 복사하게 만드십시오. 귀를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있는 건 어쩌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도 무심코 뱉고 있는 그 부정적인 말버릇들이 여러분의 뇌를 가난 시스템으로 고정해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공짜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버릇은 끔찍한 빚더미와 불행으로 돌아오고 긍정적인 말버릇은 엄청난 복리이자가 붙어 거대한 부와 성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죽겠다 대신 살겠다라고 하십시오. 짜증난다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배우는 중이다라고 하십시오. 모르겠다, 안 된다 대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아직 안 됐을 뿐이다라고 말하십시오. 이 버릇을 바꾸는 건 돈이 들지 않는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수익률은 무한대입니다. 당신의 혀가 바뀌는 순간 당신의 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뇌의 회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반드시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언어 습관과 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리치랩은 앞으로도 달콤한 위로보다는 여러분의 뇌를 찌르는 날카로운 팩트와 과학적인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부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